네, 안녕하세요. 신소재화학과 조영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튬 이온 전지의 이번 시간에는 리튬 이온 전지의 구성 요소 중에 특히 소재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아마 다 들었으면 리튬 이온 전지가 충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방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크게 어떤 구성 요소, 4대 구성 요소가 있는지 정도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리튬이온 전지가 어디에 쓰이고 크게 어디에 쓰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기술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튬이온 전지에 그 크게 4개의 소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소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단에서 소재를 합성하고 그 합성한 소재를 전극으로 만들어서 펀칭하고 조립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추후에 음, 큰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여기서 배터리 셀 그리고 팩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여기는 뭐 크게 볼밀이라고 했는데 수열합성이라든지 공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질을 합성하고 그리고 나서 음, 합성한 물질을 양극이라고 설명을 하면 합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앞전 시간에 했던 바인더나 도전제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 혼합해서 칩전체 위에 코팅 혹은 라미네이팅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격에 맞게 펀칭을 하고 그 펀칭하고 난 후에 수분 제거를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글로우 박스에서 코인셀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작한 코인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분석, 촬영하는 내부 저하 혹은 사이클링 테스트를 통해서 셀을 제작하게 먼저 양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것처럼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캐스드가 2차 전지에서는 양극 그리고 에너드가 음극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캐스드 머테리얼이 있고 머테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들어가 있는 음, 제품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소재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뭐 커머셜 돼 있는 거 NCM이라든지 NMC, LFP라고 하는 LFP54 그리고 여기 나오는 LIM254 이런 것들 구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주로 상용화가 되어 사용이 되고 있고 R&D 녹색된 부분은 지금 개발 중인 것들이고 여기 퓨처라고 해서 미래에 개발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볼티지로 나타난 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2차 전지에서 전압이라고 한 게 캐소드 전압 대비 에노드 캐소드 전압 빼기 에노드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압이 나오냐 즉 캐소드는 전압이 높을수록 좋을 것이고 에노드는 전압이 낮을수록 고전압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 캐소드와 에노드의 전압 차이가 배터리 전지의 전압을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현재는 뭐 아모포스 카본이나 그래파이트 카본 계열의 에너지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앞선 강의에서 캐소드에서 뭐 전압이나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가로축이 용량축이에요. 근데 보면은 양극의 용량이 낮죠. 비교적 캐소드보다는 큰 용량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극의 용량이 아무리 높아봤자 여기 리튬 소스, 리튬 이온을 가지고 있는 건 캐소드죠. 즉, 캐소드의 용량이 많이 높아야 배터리 성능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자, 그러면 이런 에노드 물질은 왜 연구하나요? 캐소드 용량이 높은 걸 개발해야 되는데, 왜 에노드 용량이 높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가? 자, 같은 부피 혹은 같은 공간 안에 캐소드와 에노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캐소드 물질이 용량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높다. 그렇죠? 그러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용량이 높은 녀석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캐소드의 양을 많이 쓸 수 있겠죠. 많이 쓰고 대신에 이 용량이 높은 에노드들은 조금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거나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캐소드 액티브 머테리얼이라고 해서 양극 활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테슬라 아실 거예요. 전기차.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극재는 대부분 여기 NCA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전기차들은 대부분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가니스가 세 개가 여기 XYG라고 되어 있죠. 이 비율을 조금씩 달리해서 용량을 높인 그런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O라고 하면 LCO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LC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LFP 같은 경우 LIFPO4는 올리바인 스트럭처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제조하는 그런 각각의 특징을 잠깐 보면 NCA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높아요. 대신에 세이프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죠? 대신 NCM 3원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균형이 맞아 있어요. 그리고 LMO는 보면 정말 비슷하지만 파워 면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FP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에너지 좀 낮지만 그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좋습니다. LCO도 무난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근데 알다시피 코발트 여기 들어가는 사실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뭐 1년 중에 어떨 때는 LCO가 좀 저렴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LFP가 좀 더 저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가격적인 측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ICO 또 여기 밑에 차트를 보면 LCO, NCA, NCM, LMO, P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극 활물질들이고 그거를 비교해 보면 자, 코스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면 좀 비싸다. very high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이하다라는 거. 근데 요 전이금속 자리에 코발트를 대체해서 니켈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좀 싸고 마찬가지 니켈 좀 싸고. 근데 코발트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heoretical capacity라고 해서 이론 용량,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용량이 토대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용량을 보면 LCO, 뭐 NCA, NCM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론, 그죠? 그리고 LMO는 구조적으로 얘는 스피널 구조. 이 앞에서 말한 LCO, NCA, NCM은 층상 구조예요. 근데 격자 구조를 봤을 때, 그 안에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LMO는 스피널, 그리고 LFP는 올리바인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론 용량은 이 세 가지가 제일 크죠. 근데 실제 practical capacity를 보면 LCO는 거의 절반 정도 떨어지고 이론 용량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죠.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이 LCO가 가장 커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은 여기에 있는 코발트가 100%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리튬이 100% 빠져나갔다가 100% 들어온다. 격자 구조 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토대로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자, 리튬 이온이 어떤 구조 안에서 너무 다량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구조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됐을 때 실제 용량은 한 145 정도. 이거는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해질을 뭘 썼는지, 그리고 사이클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프랙티컬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A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니켈이 들어가면 용량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켈이 들어가 있어서 용량이 좀 더 실제 용량은 LCO보다 높고 NCM도 니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된다. 자, 근데 NCM은 여기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가 3원계가 전이금속에 해당되는 건데 이 녀석들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리튬이온이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이 각각 1대 1대 1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켈의 함량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어요. 현재 추세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synthesis difficulty라고 해서 합성하는 난이도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거야 뭐 하면 되지만 실제로 양산하는 단계에서는 이 합성이 쉬워야 용이죠. LCO는 쉽고 사실은 LCO가 상용화되고 리튬이온 전지가 상용화되고 초기부터 많이 사용이 됐어요. 쉽고 NCA는 조금 어렵고 NCM은 덜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 또 있습니다. 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LCO 푸어 그리고 NCM, 시코발트 함량 좀 줄었으니까 슬라이트리 푸어하고 마찬가지 NCM도 근데 LMO나 LFP는 친환경적이에요. 왜? 이 구성하는 요소들을 봤을 때 비교적 그렇죠? 자, 서머 프로퍼티 열적 안정성 안전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NCO는 좋고 NCA는 조금 푸어해요. 그리고 NCM은 LM은 우수한 고동을 보인다 정도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O는 주로 소형 모바일 기기, NCA, NCM은 전기차, LFP도 전기차인데 각각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LMO 여기 나와 있는 LIMN254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동 공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구조가 지금 사실은 이게 SEM 이미지인데 이걸로 봐서는 사실은 뭐 이게 층성 구조인지 스피너 구조인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분석하는 툴, 뭐 XRD라는 결정 툴로 이게 어떤 게 층성 구조고 어떤 건 스피너이고 어떤 건 올리빈 구조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로 쭉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제조사 LNF, 코스모시인지 유니코어, 니키아 이런 것들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제조사들이 뭐 일본에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일본의 소니가 가장 먼저 뭐 소재들, 리튬 이온 전지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여러 나라, 특히 우리나라 회사들에서도 이런 양극 소재를 생산해서 그런 대기업, 삼성, LG, SK 이런 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양극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3원계 특히 NCM이라고 했던 1대1 대1 조성 말고 나머지를 좀 보면, 자, 요거는 우리 전기차 시장의 조금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테슬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NCA 계열 소재와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에서 NCM 622,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0.6, 0.2, 0.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용량 측면에서 NCA와 NCM622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자, NCM 111, 1대1대1 들어가 있던 거에 비해서 그 이후에 NCM 523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이 개발돼서 자리를 잡았었고, 그 이후에는 NCM62, 아마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대부분 NCM62, NCM62나 혹은 NCM 니켈 함량을 더 높인 이런 811에 일부 들어가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망간리치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차세대 소재 중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 소재 입장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들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 지금 얘기한 것처럼 LCO인데 뭐또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LiCO2 혹은 앞선 슬라이드를 잠깐 좀 요 가운데 코발트,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전이금속. 그래서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산화환원이 돼야 리튬이온이 바깥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전이금속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기율표를 놓고 보면 전이금속에 한계가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로 모폴로지 컨트롤이라든지 도핑이나 코팅, 전해질의 튜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포짓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연구는 이런 기존에 있는 소재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뭔가 첨가하든지 아니면 도핑을 한다든지 합성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바꾼다든지 하지만 최종 물질은 이런 지금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용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리튬 LIB라고 하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보통 LIB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케미컬,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받고 있는 이런 양극재를 어디 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는지라고 해서 유니코어에서 가장 많이 2019년에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호스케미컬에서도 받기도 했고, SDI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SK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 이름들이 자주 바뀌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019년에 잉크 프로필에서 가장 많은 양극재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양극재를 제조하는 업체들마다 주로 다루는 소재, 뭐 LCO인지 NCM인지 NCA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동시에 같은 NCM이라도 가지고 있는 합성법이라든지 그 기술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음극입니다. 음극은 크게 뭐 천연흑연, 인조, 하단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음극의 용량은 크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양극재 용량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러한 용량이 굉장히 높은 금속계, 금속 복합물을 쓰게 되면 음극을 조금 넣고 양극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아직 얘는 상용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연흑연이나 인조흑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금속계들 나와 있고 얘네 금속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징은 용량은 굉장히 높지만 볼륨 체인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리튬 이온이 들어갔을 때 음극으로 갔을 때 얘네가 부피 팽창을 너무 크게 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리튬이라는 금속 자체를 음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튬은 알다시피 반응성이 크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사용은 힘들어요. 하지만 요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전고체 전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리튬 이온 전지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튬 메탈 자체를 쓰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크게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 있고 주로 사용되고 금속계는 용량은 높지만 부피 편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있으면 될 것 같고 동시에 리튬 메탈을 쓰면 가장 좋겠지만 이걸 해결하려면 이 리튬 메탈 자체를 음극으로 쓰려면 전체 전지가 정확하게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음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해외, 중국, 특히 중국에서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해액 혹은 전해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전해질은 리튬 솔트와 솔벤트 그리고 약간의 첨가제 애디티브로 구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솔트는 리튬을 운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고 주로 LiPF6나 LiPF6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고온이나 저온에서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솔루빌리티 이 리튬 염을 솔벤트에 녹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녹는지 그리고 아이오닉 컨덕티비티 이온 얼마나 높은지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조성이나 종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솔벤트의 종류들이 있어요. 솔벤트의 종류들이 있는데 PC, DMC, DEC, EMC. 자, 이렇게 환형과 선형 카보네이트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를 환형이나 선형을 환형 플러스 선형을 섞어서 쓰게 돼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점도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유전율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느 하나 선형이 좋다, 환형이 좋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절하게 위에 있는 표처럼 섞고 거기에다가 이 리튬이온 둘 중에 하나 혹은 그 외의 것들을
혼합해서 전해질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고온에서의 안정성 혹은 저온에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게 아니면 발화가 아예 덜 되게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첨가제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저 올게닉 솔벤트이기 때문에 기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앞선 우리 슬라이드에서 얘기할 때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전고체 전지로 갔을 때 왜 안전성이 확보됩니까? 라고 하면 유기용매를 쓰는 이런 액체 전해질을 쓰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안에서 분리막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비이상적인 반응에서 쇼트가 나서 불꽃이 하나 탁 터졌다라고 하면 이 올게닉 솔벤트 기름, 그죠? 기름에 불 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한번 발화하면 진화하기가 굉장히 그 다 탈 때까지 그냥 둬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게닉 솔벤트를 전체 고체로 바꾼다. 기름을 아니면 다른 고체로 바꾼다라고 하면 안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분리막. 분리막은 그냥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양극의 물리적인 접촉을 방해하는 동시에 그 안에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자, 요즘에는 크게 이 프로세스가 뭐 드라이 프로세스, 웹 프로세스라고 해서 보통은 폴리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이 사용되지만 요즘에는 이 분리막 표면에 기능성 뭐 코팅제라든지 아니면 기능성을 좀 더 부과해서 전지의 용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라믹 코팅 분리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전성을 굉장히 강화시켰다라고 유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습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사실은 뭐 지금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느라고 전해지는 뭐가 있고 분리막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만들고 양극 운동이 어떤 게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계속 뭐 여러분들 이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국의 셀은 이런 SDI,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서 만들고 이건 국내 생산업체만 나이로는 이 셀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이러한 회사에서 양극재는 이러한 회사에서 만들고 분리막은 이렇게 전지는 이렇게 그 외에 부품들 장비들을 이런 데서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요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데로 가야 배터리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각 회사별로 CATL은 중국 아마 지금 세계 1위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회사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LG화학과 CATL이 1위를 놓고 세계 1위를 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LG화학이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배터리 제조사마다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니까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EV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EV라고 하면 Electric Vehicle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X라는 걸 붙여놨죠. 그래서 X라고 하면 뭐 하이브리드 Electric Vehicle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lectric Vehicle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널 커머스션 엔진이라고 하면 내연기관, 그렇죠? 일렉트릭 모터라고 하면 우리 전기차, 이건 기존에 있던 가솔린이나 디젤, 전기차를 비교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연기관은 특성상 열로 손실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구동해서 하는 데는 100이라는 숫자 중에 15% 정도만 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추가한 15% 정도만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대신에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이것저것 손실되는 것들 빼면 80% 정도. 그래서 주행 거리를 비교했을 때 좀 덜 간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XEV는 여기 있는 것처럼 HEV,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어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어클. 이거는 패러렐하게 전지를 패러렐하게 하는 거, 시리즈로 연결한 것들인데, 순수 EV 일렉트릭 비어클이라고 했을 때 우리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개수로 표현했을 때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터리가 모여야 전기차가 구동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디맨드에서 수요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최근에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베이클 HEV니까 뭐 SUV 형태도 많이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베이클은 자주는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물론 그래서 아마도 HEV가 조금 더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순간에 EV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EV 배터리, EV 배터리 수요, 전기차가 워낙 많은 수에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압도적으로 순수 EV가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가져갈 거다라는 걸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주행거리를 조금 나타냈던 표현인데 보면은 상위권은 테슬라 모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주행거리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km 이상은 우리나라 400km 이상은 갈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라고 했을 때 500km 정도 되긴 하지만 가면서 한 번 정도는 혹은 두 번,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 정도는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쉴 때 우리 쉬지 않고 코드를 꽂아 놓겠죠. 그렇게 되면은 휴게소 갔다가 밥도 잠깐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면 충분히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충전했을 때 400에서 500km를 가게 된다면. 자, 이 사진은 요 상단에 있는 사진은 실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배터리 모양이고 요 이쪽에 하단과 요 오른쪽에 배터리 시스템 하이브리드는 조금 작게 들어가고 전기차 는 크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라고 하면 비싸게만 생각하지만 총 보유 비용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로 해서 제가 조금 참고를 해봤습니다. 가져왔는데 보면 실제 차량 가격 같은 소울이에요. 같은 소울인데 실제 차량 가격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무조건 실구입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는 거죠. 취득세가 조금 감면되고 또 연료비 이 평균 7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 등락은 조금씩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18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보유는 조금 더 비싸네요. 자동차세에서 많이 세이브가 되고 해서 자, 총 보유 비용을 봤을 때 5년을 보유하면 내연기관은 앞설 수 있어요. 10년 보유하면 물론 10년까지 여러분 탈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10년 했을 때 총 보유 비용은 많이 감소를 한다. 그래서 전기차가 점점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과 전기차 부품수 비교. 이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수가 토탈 굉장히 그 말은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엄청나게 지불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교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고 거의 교체를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품수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잔고장 측면에서 이점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용을 아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2020년 기준 2월 기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순입니다. 파나소닉을 만든 배터리의 대부분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팔린다면 파나소닉 치고 올라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테슬라도 조금 다변화됐기 때문에 파나소닉은 수익권에서 조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년 2월 기준으로 한 3, 4개 점유율이 40%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여기는 폭스바겐, 르노, BMW, nis산, 쉐보레, 현대, 기아, 제규모, 테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어떤 모델에 어떤 캐소드 양극 소재들이 들어가는지 테슬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NCA가 들어가고 중국 제품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NCM, 다 NCM이죠. 그 와중에 뒤에 조성이 NCM 조성이 6, 7 하나, 둘 지금은 8 하나 하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국 같은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중국 내에서 팔리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LG, 삼성, SK, CATL 중국, 파나소닉 이런 데가 어느 회사, 어느 지역에 어느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차트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각 회사별로 클라이언트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있으면 CATL의 CATL과 LG와 LG 1, 2위를 왔다 했었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중국 배터리 메이커는 자국, 중국 자국에 중국에 세계 1위를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뭐 이런 많이 활동해서 뭐 지금 꼭 LG화학이 LG화학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와 합작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EV, XEV 혹은 EV의 토탈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낮추기 위한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소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소재 기술 혹은 뭐 운영 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 정책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터리 퍼포먼스 높이고 동시에 떨어져서 결국 지구에 큰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혹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한라대학교 신소재화공학과 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